안녕하세요. 오감만족 김다영입니다. 자, 오늘은 장장희 수석 연구원님과 함께 딥싱크를 통해서 시장 이야기와 함께 종목들 살펴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먼저 연구원님과 인사 나눌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먼저 딥싱크를 통해서 시장 이야기 들어볼게요. 오늘 또 시장에 어떤 변화가 있나요? 예, 오늘 그래도 좀 반등을 좀 보여주는 장이긴 한데요. 네. 예, 잠깐 차트 보면서 말씀드리죠. 자, 지난주 제가 수요일에 말씀드렸을 때가 좀 오르고 있었던 상황이었었죠. 이 정도 됩니다. 지난 수요일이 21일. 근데 그때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린 게 불안하다. 네, 시장 그렇죠. 상황이. 예, 살얼음판을 받는 완전히 그런 분위기예요. 네. 예, 아니나 다를까 이제 이번 주였죠. 예, 이번 주 주초에 굉장히 큰 낙폭이 한 번 있은 다음에 이틀 정도 기술적인 반등이 현재 일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네. 말씀드렸듯이 현재 전국이 거의 여러 가지 일들로 불안한 그렇죠. 상황이에요. 네네. 예, 시국이 지금 현재 보게 되면 시장에도 좀 변화가 생겨서 말씀을 좀 드려야 되는 상황입니다. 지난주에 수요일에 이제 상승 국면으로 올라가긴 했었지만 불안하다 말씀을 드렸는데 예, 아니나 다를까 지금 현재 상태는 조금 매수 강도가 약해지는 단계로 전환됐습니다. 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상방을 이제 뚫고 또 올라갈 수 있는 힘이 약하다는 걸 의미를 해요. 네. 이미 시장에서는 이걸 뚫고 올라갈 만한 힘을 어느 정도 지금 잃은 상황이다. 이 얘기는 다시 말씀드리면 반등을 하더라도 이 박스권장에서의 흐름이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이고요. 최근에 이제 해외 쪽에서의 나오는 이슈에 좀 집중을 하실 필요가 있어요. 지금 이제 좀 이따 이제 말씀을 드리겠지만 현재 큰 이슈가 두 가지가 현재 시장에 작동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국내 이슈보다는 글로벌 이슈가 현재 우리 시장에 좀 더 크게 작동할 수 있다 판단이 되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1900선에 대한 지지 여부가 가장 현재 중요한 시점이다. 이 1900선이 밀리게 되면 이제 하단으로 또 한 번의 하락 추세가 발생할 가능성도 지금은 안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단 지금 현재 이 1900선에서는 어느 정도 지지하려는 세력들의 움직임들은 있어요. 그래서 1900선을 일단 마지노선으로 보시고 너무 급격한 매매는 조금 피하시고 리스크를 대응하는 장세가 지속되고 있다 보시면 되겠고요. 지금 코스피 쪽을 보게 되면 하단에 보면 대형주 장세로 지금 다시 전환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 이런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시장을 일부 대형주로 바치고 있는 상황이고 네. 지금 개별주에서는 개별주에 있었던 종목들은 차익 실현이 좀 빠르게 나타날 수 있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러한 부분들은 좀 이따 이제 딥싱크 현황을 보시면 파악을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네. 더불어서 이제 최근에 이제 코스닥 쪽의 흐름도 좀 파악을 하실 필요가 있죠. 예, 최근에 이제 중소형주 장세다 보니까 코스닥 쪽의 반등이 상당 부분 있었어요. 네. 근데 말씀드렸듯이 이런 불안한 장세는 한번 하락을 하게 되면 이틀 전이죠. 예, 월요일에 그 하락폭이 거의 마이너스 4%에서 5% 내려갈 만큼 시장의 충격이 큰데 이러한 양상은 무슨 양상이냐 하면 시장 자체가 불안하게 움직이는 상황에서는 일부 중소형주로 움직였던 자금들이 이탈할 땐 빠르게 이탈할 수 있다는 걸 의미합니다. 따라서 중소형주 대응에는 조금 신중하게 대응을 하실 필요도 있는 상황이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현재 정확적으로 다시 한번 종합을 해드리면 현재 시장은 여전합니다. 불안한 기술적인 반등 장세는 있을 수 있으되 추세적인 상승 전환은 어려운 국면이 전개가 될 테니 위험을 잘 관리하시면서 대응하시는 게 필요한 시점이다 말씀을 드리겠고요. 네. 예, 이러한 현상이 왜 자꾸 이럴까요? 너무 이제 대내외적으로 하루가 멀다 하고 이슈가 터져나와요. 예, 대응을 하기도 전에 또 다른 대응을 또 세워야 되니까. 그렇죠. 그게 많이 어려워 어렵죠. 보입니다. 예, 네. 특히 최근에 이 가장 큰 불협화음을 만드는 것은 중국과 미국입니다. 그렇죠. 예, 아무래도 이번 주초에 있었던 이런 급락에 대한 이슈들도 결국은 중국에 대한 관세 이슈인 네, 것이죠. 맞아요. 예, 관세 이슈가 나왔다가 하루 만에 또 트럼프가 전화를 해서 무역 협상 재개된다라고 또 얘기해서 또 반등을 줬더니 또 중국에서 그런 얘기 없다라고 네. 얘기를 해요. 예, 지금 각각의 입장들이 굉장히 첨예하게 다른 상황입니다. 둘 다 지금 중국이나 미국이나 특히 이제 재선을 앞두고 있는 트럼프 입장에서는 또 이것도 굉장히 풀어야 될 숙제 그쵸. 중에 하나이고 각자의 정치적인 입장들도 다 다른 거예요. 네네. 그런데 지금 현재 미국과 중국의 이러한 분쟁 부분을 넘어서서 지금 하나 더 문제가 되는 것은 아무래도 경기에 대한 이슈입니다. 최근에 이제 이 부분에 더불어서 지금 우리가 굉장히 지금 잘 들여다봐야 되는 게 최근 금리의 흐름이에요. 그렇죠. 예, 오늘도 이제 12년 만에 최대라고 하죠. 예, 10년물과 2년물, 미국의 10년물, 2년물 채권의 금리가 역전됐어요. 네. 예, 5bp 정도의 격차가 발생을 했는데 장단기 금리가 역전이 된다는 게 뭘 의미하는지 우리가 잘 봐야 돼요. 자,
금리라고 하는 거는 경기가 좋아지면 올라요. 네. 왜냐하면 경기가 좋아지게 되면 아무래도 경기가 자금이 활발하게 돌아가고 시장이 활발하게 돌아가면 인플레이션 생기고 이러한 인플레이션 대응하려면 금리는 또 올라야 돼요. 네. 그런데 경기가 좋지 않게 되면 금리는 내려가요. 그런데 장기 금리가 단기 금리보다 더 내려간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자, 우리가 돈을 가지고 있으면 단기적으로 있는 거에 돈 쓰고 싶지 미래에다 돈 쓰고 싶지는 않죠. 예. 미래는 왜냐하면 변동이 크기 때문에 항상 리스크를 크게 져요. 그러면 단기적으로 우리가 뭔가를 해야 되는 쪽에 대한 니즈가 더 있다라는 걸 의미해요. 그쵸. 그래서 불안하면 그렇잖아요. 우리가 한 달 빌려줄 돈은 그래 그냥 빌려줄게 하지만 10년 빌려줄 돈이면 이자 붙여야 되죠. 그렇죠. 예, 금리가 올라가는 게 정상인데 지금 장기 금리가 내려가고 단기 금리가 역전된다는 얘기는 뭐냐면 시장 자체의 경기가 중장기적으로 꺾인다는 걸 의미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계속해서 미국장은 굉장히 오랜 시간 상승만 하고 올라왔어요. 네네. 중장기적으로 꺾인다는 얘기는 큰 폭의 조정이 중장기적으로 발생할 수도 있다는 걸 의미해요. 예, 이런 얘기는 결과적으로 시장에 단기적으로 우리가 시장을 대응하다 보면 단기적인 시야로 오늘 내릴까 요거 지지선 받쳐줄까 저항선 뚫을까 이런 생각만 하지만 지금 전체적인 분위기에서는 하락에 대한 리스크가 커졌다는 걸 감안하셔야 되는 겁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아까 전에 1900선에서의 지지 라인도 깨질 수도 있다라고 하는 리스크에 대한 감각을 가지셔야 된다는 걸 의미를 해요. 자, 그러한 양상들이 해외에서는 어디서 지금 주로 보이게 되냐면 금값을 보면 여실히 나오게 되죠. 네, 잠깐 차트 그렇죠. 보게 되면 최근 금값이 다시 고점을 돌파하기 시작했어요. 최근에 이제 하락하고 어느 정도 조정 국면으로 들어갈 것 같았다가 아무래도 여기 이제 미중 무역 협상에 또 난항으로 접어들었죠. 관세 네. 때리고 그 난리를 치다 보니 다시 뚫고 올라가기 시작한 거예요. 예, 즉 현재 세계 경기의 가장 크리티컬한 위험 요소는 미중 무역 분쟁이에요. 그러한 부분들을 받쳐주면서 지금 금값이 다시 튄다는 얘기는 중장기적으로 현재 시장 자체에 많은 투자자들이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네. 지금 현재 이러한 상황들을 보게 되면 뭐 S&P 500이나 이런 애들 같은 경우에도 반등을 제대로 못 주죠. 이 얘기는 하단선에 대한 지지 라인이 어느 때건 붕괴될 수 있다는 걸 의미를 하고요. 그렇게 되게 되면 굉장히 차트적으로도 굉장히 안 좋은 양상이 나타납니다. 네네. 즉 모양새가 쌍봉지나서 삼봉도 제대로 만들지 못하고 밀리는 상황이 발생하는 거예요. 즉 지금 현재 시장은 굉장히 불안한 양상들이에요. 거기에다 경기를 나타내는 선행지표에 어느 정도 역할을 하는 이러한 운송지수 자체도 거의 지금 저점을 밀려고 하고 있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금 현재의 시각은 경기는 하락 곡선을 그리는 쪽으로 많이 베팅이 들어가 있는 상황입니다. 이 얘기는 아무래도 위험자산 쪽으로의 자금 이동이 그만큼 제어가 되고 어려워질 수 있다는 걸 의미를 해요. 네. 그런 부분들 때문에 현재 시장은 급등락을 할 수 있고 현재 시장도 일부 대형주로 대응하지 작은 종목들에서는 순환매가 굉장히 빠르게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일단 드리겠고요. 네네. 자, 그러한 양상들이 최근에 딥싱크에도 나타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네. 자, 어떤 양상이냐면 일반적으로 지금 현재 딥싱크가 결론부터 얘기하면 시장 정도 수익률을 등락을 보이면서 대응을 하고 있다. 네네. 뭐 그래도 현재 시장만큼 대응하기도 어렵지 않은 상황에서 그쵸. 시장만큼은 대응을 하는데 더 좋아져야 되는데 더 좋아지기에는 어렵다는 말씀 드리는 겁니다. 즉 포트에서 잘 치고 나갔던 게 앞서서 얼리버드가 잘 치고 나갔었는데 요때까지 이제 좋죠. 뭐 지금도 좋긴 해요. 8월 8일자 포트까지는 얼리버드 같은 대응이 굉장히 좋았어요. 네. 그래서 시장이 8월 8일 기준으로 5% 정도 수익 냈고 뭐 시장 대비 뭐 코스닥이 이때 마이너스 0.5% 정도 플러스 내고 있네요. 네. 이제 이런 종목들은 좋았는데 지금 요 앞서서도 굉장히 좋았었다가 8월 중반에 있던 게 갑자기 밑으로 꺾였어요. 네네. 이 얘기는 뭐냐면 이 안에 들어있던 종목들의 차익 실현이 그만큼 빨랐다는 걸 의미해요. 그래서 최근에는 보게 되면 얼리버드 쪽에서 최근에 저평가 쪽으로 자금 이동이 있었다가 그쪽에서 수익이 꽤 났던 종목들을 중심으로 차익 실현이 나오면서 얼리버드는 이번에는 이제 중후반 쪽으로 있는 포트 약간 밀렸습니다. 네. 뭐 약간 밀렸다고 해도 뭐 크게 밀리진 않았어요. 뭐 한 3% 정도 오차 정도, 평균 한 2% 정도 시장보다 한 오차가 생기는 것 같은데 네. 얼리버드가 그런 양상을 보이는 반면에 최근에 밀려있던 스마트 모멘텀 쪽은 오히려 조금 더 개선이 되는 양상을 보여요. 네. 자,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모멘텀 중에 조정을 받았다가 다시 모멘텀으로 다시 수급이 유입되는 최근의 양상을 보게 되면 이 사이클이 빠르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네네. 스마트 모멘텀을 보면 우리가 어떤 느낌을 받냐 하면 빠를 때는 빨리 치고 나가다가 또
회전이 돼서 차익 실현 들어오면 굉장히 빨리 밀리면서 시장보다 언더퍼폼하다가 다시 재매수가 돈다는 거죠. 이 얘기는 최근에 있는 테마가 사이클을 돈다는 거예요. 테마가 한쪽으로만 계속 집중돼 있지 않다가 여기서 단기적으로 수익 나면 털고 다른 쪽 테마로 이동했다가 이런 양상의 모멘텀 양상이 보인다. 오히려 모멘텀은 시장보다 좋지 않을 때 써먹으면 오히려 더 나을 수도 있겠다라는 판단이 들고요. 네. 자, 지금 보게 되면 이제 어느 정도 시장 수익률 정도의 흐름이고 지금 현재 이 시장과 유사하고 조금 더 긍정적으로 나오는 쪽은 프로 쪽입니다. 네. 즉 수급 여건. 지금은 이제 개인들 분들은 사실 돈 벌기 굉장히 어렵고요. 그렇죠. 예,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 선수들이죠. 선수들도 굉장히 빠르게 치고 빠지는 시장이에요. 그래도 그나마 선수들이 집중하는 종목들이 양상이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8월 5일자 프로는 8월 5일자가 지금 가장 수익률이 좋은 케이스인데 예, 8월 5일자 수익률을 보게 되면 지금 코스닥과 비슷한 양상을 보이긴 하고요. 예, 코스피하고는 대략 한 7% 정도 갭을 벌이면서 수익률이 굉장히 잘 뽑고 있어요. 네네. 그리고 최근에도 시장 대비 뭐 크게 나쁘지 않은 양상을 보이고 있어서 지금 상황을 보게 되면 모멘텀을 중심으로 프로들, 선수들이 빠르게 치고 빠지는 장들이 현재 전개되고 있다. 이렇게 총평을 해드릴 수가 있어요. 네. 숏커버 쪽의 상황을 잠깐 보게 되면 숏커버는 그 중간 정도 갑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숏컵 공매도 쪽의 이슈는 그렇게 강하게 작용하는 장은 아니에요. 네. 워낙 시장 자체가 급변동하니 공매도 치고 다시 회수한다고 해서 지금 종목을 끌어올리거나 수익률을 좋게 만드는 그런 상황은 아닌데 네. 현재 전체적으로 모멘텀이 작동하는 이슈 종목들과 또 한 축에서는 그러한 쪽으로 수급이 유입되는 종목들을 중심으로 플레이를 하신다면 괜찮은 성적을 그래도 이번 장에서 올리면서 시장 대응할 수 있으시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하락에 대한 리스크에 좀 대비를 잘 하셔야 하는 시장 상황입니다. 시장 이야기까지 좀 들어봤고요. 오늘 그렇다면 이런 시장 속에서 어떤 종목들이 좀 상위 랭크에 올라와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또 어떤 종목들이 얼마의 수익을 내는지도 궁금한데 저희 스마트 모멘텀을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랭킹을 한번 보죠. 네. 자, 여기 나오는 종목들은 이 종목들이 시장의 답이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그쵸. 단지 이러한 종목들을 살펴보면서 시장의 성격과 성향을 파악하시는 데 도움이 되고 이와 유사한 어떤 투자 전략을 세우신 데 도움을 받으신 데 도움을 드릴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네. 이미 오른 만큼 올라서 이 종목들 사실한 말씀 드리는 거 절대 아닙니다. 그렇죠. 예, 물론 다른 쪽에 서비스일 때는 뭐 가장 기초부터 시작하겠지만 네. 이미 많이 지난 종목이기 때문에 네. 접근하실 때는 주의하실 필요는 있다라는 말씀 먼저 드려요. 네. 자, 유지인트라는 종목이 지금 현재 상위로 올라왔습니다. 자, 유지인트라는 종목은 프로에서 잡은 종목이에요. 네네. 잠깐 보게 될까요? 자, 프로라고 하는 거는 자, 말씀드린 대로 일부 세력들, 그러니까 그쵸. 주요 주체들이 매수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예, 유지인트 쪽을 보게 되면 뭐 시장 하락할 때 뭐 쭉쭉 뻗어 올라갔어요. 16일이면은 한 12일이니까 한 2주 정도 된 종목이네요. 그쵸. 뭐 거의 쉴 새 없이 올라갔습니다. 유지인트는 현재 모멘텀을 가지고 있어요. 신사업 분야의 제약 바이오 업종으로 사업 확장을 하고 있고 네. 세계 석학을 또 스탁옵션을 들이면서 또 사회이사로 또 영입을 했어요. 네. 그 이슈가 굉장히 현재 크게 작동하면서 최근에 제약 바이오 쪽은 뭐 워낙 안 좋은 이슈들이 너무 많죠. 네. 예, 너무 많다 보니 저평가된 요소가 워낙 크고 워낙 많이 조정을 받다 보니 기술적 반등이 올 때도 어느 정도는 됐어요. 네, 네. 그런 기술적 반등이 오는 시점에서 재료를 가지고 있던 종목이라 아마 조금 더 시장보다 오버비트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네. 그래서 유지인트가 들어간 16일자 프로를 보게 되면 펀드의 성적은 뭐 썩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닙니다. 뭐 시장 대비 1% 정도의 갭을 보이는 상황인데 잘 올라갔다가 빠르게 떨어지는 양상 보이시죠? 네, 예, 프로 안에 좋은 종목들 많이 들어 있었어요. 근데 8월 22일, 즉 8월 22일 이후로 이제 23일, 26일 급락하던 장세에서 빠르게 회수가 됐다. 네. 그래서 많은 종목들이 지금 회수가 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이번 시장 대응하시려면 길게 끌고 가는 건 썩 좋은 종목은 전략은 아닌 것 같아요. 네. 빠르게 들어가서 단기 차익 얻으셨으면 빠르게 털고 나오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자, 그 뒤를 보게 되면 자, 이쪽은 이제 개별 이슈를 가지고 있는 종목이라 보면 네. 신성통상도 역시 개별 모멘텀을 가지고 있어요. 뭐 최근에 이슈라고 하면 아무래도 일본 불매운동과 그쵸. 관련된 이슈가 네. 크죠. 당분간 이러한 양상은 지속될 겁니다. 아무래도 지금 뭐 아베 정부의 입장에서도 뭐 자국 내에서의 정치적인 입장도 있고 또한
자체 글로벌 전략 하에서 지금 우리나라와 지금 현재 무역 분쟁을 일으켜서라도 자국의 이익을 끌고 가고자 하는 상황들이 계속 연출이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자, 그런 부분 때문에 당분간 이슈가 계속 될 수 있는 영역은 일본 불매운동 이슈가 있는데 신성통상은 중국과 미국의 무역 마찰도 영향을 받습니다. 현재 이제 중국 쪽에 관세를 매기게 되면 아무래도 중국 물품이 미국으로 들어가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대체제에 대한 이슈도 역시 작동을 하게 돼요. 자, 그런 대체제와 관련해서 신성통상은 의류에 대한 OEM 업체입니다. 특히 베트남 쪽에 생산 기지를 가지고 있는 업체인데 앞으로 중국 쪽에서의 수출이 어렵 반면에 동남아 쪽에서의 이런 OEM 작업을 해서 뭐 본토로 이동하는 이러한 쪽에서는 오히려 반사이익을 얻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죠. 네. 예, 그러한 부분에 대한 기대감들이 스마트 모멘텀에서 잡힌 겁니다. 그래서 신성통상은 이미 상당히 올라 있던 종목이에요. 상당히 올랐고 눌림목도 어느 정도 있던 종목인데 다시 그 눌림목에서 갈아타고 다시 올라가는 이런 양상을 보인 케이스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현재 그러면 시장에 이런 게 이슈구나 아실 수 있겠죠. 개별 모멘텀이 있느냐 파악하실 필요가 있고 일본 불매운동과 관련된 이슈도 한쪽에서는 항상 테마가 작동을 할 수가 있겠구나. 한쪽에 지금 또 하나의 이슈는 KMW, HFR 이런 종목들입니다. 이 두 종목은 전체적으로 어디와 연결되어 있냐면 5G와 그쵸. 연결이 돼 있어요. 네. 자, 지금 현재 우리가 5G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테마화될 수 있다는 부분을 견지하셔야 됩니다. 네. 왜냐하면 지금 현재 5G는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상용화 됐고 미국도 상용화 누가 앞서니 뒤서니 이런 얘기 나오고 있죠. 네. 자, 이번에 이제 하반기에 들어가게 되면 중국이 5G의 상용화가 이제 유입되게 됩니다. 더불어서 이러한 부분이 유입이 되게 되면 국내에서는 또 하나의 이슈가 일단 상용화만 되면 안 되죠. 그쵸. 예, 품질에 대한 이슈가 발생을 해요. 자, 가끔 가다가 5G 맨 처음에 나왔을 때 안 터진다 하면서 맞아요. 그런 네. 장애 이슈도 있고 했었는데 자, KMW 같은 경우에도 지금 중국 쪽으로 특히 중국 쪽으로 이번에 하반기에 장비 수출이 꽤 많이 늘 겁니다. 그래서 현재 1, 4분기, 2, 4분기도 좋았지만 3, 4분기, 4, 3분기에 또 다른 재료를 안고 있기 때문에 KMW 입장에서는 5G 장비 중에서는 또 대장주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유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는 종목이겠다. 8월 9일자에 진입을 했습니다. 그쵸. 스마트 모멘텀에서 접근을 했고 이미 많이 올랐던 종목임에도 불구하고 17% 정도 수익이 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선방을 한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있겠고요. 네. 이 HFR은 종목이 작아요. 작은 종목인데 이 종목도 8월 9일자에 들어가서 뭐 KMW와 비슷하게 지금 실적을 내고 있어요. 예, HFR 같은 경우에는 유무선을 연결해주는 네트워크 장비를 팔아는 회사라고 보시면 돼요. 자, 뭐 통신 아무리 빨리 들어오면 뭐래요? 우리 유선으로 돌아다니는 여기에서 속도가 빨라야겠죠. 예, 이와 관련해서 속도를 높여주는 그런 작업을 하는 장비 업체인데 향후에 하반기에도 계속해서 실적이 좋아질 거라는 평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쪽에 있어서는 뭐 어떻게 보면 지금 실적 이슈를 뜯어보긴 약간 어렵지만 어떤 모멘텀에 의해서 이동을 했다면 하방에 있는 종목 같은 경우에는 모멘텀 쪽보다는 실적에 관련된 이슈가 조금 더 작용하고 있다. 그래서 아직도 실적에 대한 이슈도 하나의 큰 테마로 자리 잡고 있고요. 지금 일본에 관련된 이슈라든가 개별 이슈 같은 것도 역시 지금 현재 테마화되고 있다. 뭐 나머지는 다 비슷한 얘기고요. 평화 전공이 최근에 올라와요. 자, 이러한 부분에 최근에 자동차 부품주도 일부 올라오는 부분이 있는데, 자, 이 부분은 우리가 한번 또 눈여겨볼 부분이 뭐 최근에 자동차 뭐 좋다고 볼 수는 없어요. 예. 그런데 지금 현재 미국과 중국의 양상이 어떻게 이동을 하냐를 보면 자동차 쪽도 관심을 좀 가져볼 필요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오늘 이제 트럼프가 이제 어제죠. 우리 뭐 다시 뭐 전화해서 뭐 재개하기로 했어 그랬다가 중국에서 이제 뒤통수를 치죠. 예, 우리 그런 얘기 안 했는데 우리는 앞으로 내수 진작을 할 거야라는 쪽으로 지금 방향이 흐르고 있죠. 자, 그러한 부분이 좀 이따 이제 총평을 해드리겠지만 중국 쪽에서는 이번 무역 분쟁이 장기화될 것을 염두에 두고 현재 내수 쪽으로 방향을 돌릴 수도 있다라는 부분. 그 내수 부양이 될 경우에 아무래도 최근에 있던 이제 자동차 쪽에 관련된 규제를 뭐 철회하고 소비를 진작한다는 이슈가 나오면서 오늘 또 자동차 부품주가 영향을 받고 있는데. 앞으로 중국 쪽이 미국이 앞으로 무역 분쟁이 심화될 경우에 내수 쪽에 어떠한 작업을 할지 정책 변화가 어디에 있을지도 관심을 가져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한 부분이 향후에 투자에 대한 아이디어를 내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수익 상위 종목들까지 저희가 좀 살펴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오후장은 또 어떻게 전개가 될지 궁금한데요. 오후장 전망도 한번 이야기 들어볼게요. 예, 일단 아까 전에 그 이슈 잠깐만 더 정리하고 가죠. 최근 상해 쪽 움직임
움직임입니다. 자, 상해 쪽은 무역 분쟁 이슈가 조금 양상이 달라요. 어제 또 급반등을 했었죠. 중국 쪽은 현재 내수 쪽으로 시장을 대응하려는 양상들은 있습니다. 단 이 자체가 그러면 중국 시장을 아주 좋게 만들어줄까? 그것도 장담하기 어려워요. 네네. 왜냐하면 중국 위안을 보시면 위안화는 계속해서 평가절하되고 있습니다. 올라간다는 건 평가절하된다는 걸 의미해요. 현재 중국도 불안하고 미국도 불안하고 국내도 다 불안합니다. 그러한 양상에 최근에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이러한 양상에서 수급 주체들의 변화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 늘 드려요. 그런데 최근에 현재 외국인들은 아직도 미온적인 대처를 하고 있다. 단 지금 현재 보시면 주식을 계속 파니까 주식이 안 좋나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파생 쪽을 같이 놓고 보셔야 돼요. 파생 쪽을 보게 되면 지난 8월 26일 급락했을 때 17,000계약을 담았어요. 아래쪽에 보게 되면 8월 6일이죠. 8월 6일에 저점이에요. 8월 6일 시점에 12,000계약을 담았어요. 이 얘기는 현재 외국인들 입장에서도 1900 라인이 깨지는 게 달갑진 않은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시장을 대응하는 것은 굉장히 미온적인 대응이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뭐 급반등으로의 전환을 기대하시긴 어렵다. 단 지금 현재 1900선을 방어하는 정도의 수준에서 등락장이 될 수 있으니 그 부분도 굉장히 빠른 순환매가 나온다. 따라서 뭐 시장을 잘 대응하기 어려우시면 시장 사이즈 좀 줄이고 대응하시면 괜찮고요. 아니면 대형주로 그냥 딱 박아놓고 좀 시장을 대응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 그리고 좀 실력이 되시는 케이스 같은 경우엔 모멘텀 플레이와 수급 주체들의 집중하는 종목들을 엄선해서 대응하시는 게 현명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후장 이야기까지 좀 살펴봤습니다. 자, 오늘 도움 말씀 주신 장장희 수석연구원님 너무 감사하다고 인사드릴게요. 수고하셨습니다. 네, 생방송으로 진행된 오감만족 저희가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아직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시장 대응 꼭 필요해 보입니다. 저희 방송 보시면서 더 궁금하시거나 문의사항 있으신 분들은 주저하지 마시고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내일 더 알찬 소식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